한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뭔가 확실하게 FOMC 회의 결과 시장이 원하는 답을 나온다면 지수단의 움직임에 베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몰라서 그런가 종목의 움직임이 더 강하죠. 그런데 시장이 좀 주춤한 건데 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FOMC 회의를 걱정한다면 이번 주에 수익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금리 인하 전망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 FOMC 회의인데 지금까지도 어쨌든 은행 리스크 때문에 우리 시장이 발목을 잡혀 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근데 나스닥은 계속 올라서고 있습니다. 은행 리스크는 지금 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정부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도 좀 그 방송 들어오다가 뉴스 보니까는 지금 SBB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분리 매각을 방침을 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은행 리스크 끝난다면은 은행 리스크로 인해서 이번 주 FOMC는 25bp 인상 전망하고요.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지 FOMC 회의 겁나고 은행 리스크 겁나고 한다면 저는 지금 수익날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다 분석해봤을 때 이 조정은 짧게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우리가 과감하게 매수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다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올라갈 종목들로 내용이 또 아주 좋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차선 지수들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정말 그 급락을 다 끌어올린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상승 받고 그렇죠.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한 건 전고체 배터리 네. 쪽이에요. 전고체가 지금 다 20%씩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이소화학도 급등하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던 CIS도 올라가고 있고요. 미코라든가 이 이소화학이 지금 에코프로 BM에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지금 이제 이 테스트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제 일본도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상용하기 위한 그런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삼성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종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CIS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다른 전고체 배터리에 비해서는 아직 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좀 주가는 바닥권에 있고 많은 종목들이 다 올라가 있다면 이제는 좀 바닥 쪽에 집중할 때가 됐거든요. 그런 만큼 이 CIS 같은 경우도 전고체 관련 특허와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제 같이 말씀드렸던 넥스트 칩 역시 워낙에 싼 구간에 있는 걸 말씀드린 건데요. 오늘 잘 올라서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아침에 좀 살짝 상승 출발하고 나서 약하다 보니까는 상승폭을 살짝 반납했습니다만 주가를 좀 길게 보시면 상당히 조정을 좀 받은 후에 올라갈 준비 딱 하고 있거든요. 가온 칩스 올라가는 거 봤을 때 이 설계 자산, 그러니까 IP를 갖고 있는 기업이 못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넥스칩은 여전히 지금도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어제 말씀드렸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바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모델 솔루션 하나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하나, 둘, 셋, 4일 만에 오늘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목표가를 29,000원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AI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제 밤부터 엔비디아에서 이제 이 개발자 회의가 열리는데 이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의 중심은 게임과 AI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목표가 딱 터치하고 나서 지금은 살짝 조정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정 시 다시 한번 매수 관점 보면서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4일 만에 지금 목표가를 올라간 거거든요. 오늘도 이 FOMC 회의에는 또 별개로 오히려 모멘텀이 강하다면 또 급등 나오거든요. 또 시장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두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 아무거나 찍어서 다 잘 가는 시장이 아니고 유동성 파티도 끝이 났으니까 그렇죠. 정말 종목을 잘 골라야 돼서 어떻게 보면은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 그 안에서 섹터만 잘 잡으면은 골고루 순환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장입니다. 과연 저희가 골고루 순환매 속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무엇일지 오늘도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 한 종목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키워드는 한국판 챗GPT 폭주라는 키워드인데 챗GPT 폭주. 근데 한국판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게 주말에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폭주해가지고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건데 네. 그만큼 수요가 확인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도 그렇고 이제 뭐 KT, 네이버 상반기 안에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수요가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많은 기업들이 또 발빠르게 준비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가 내놨던 한국형 GPT, 이 다다음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해갖고 주말부터 서비스 했는데 저도 이거 이제 가입해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질문해봤는데 질문 그 답변 속도 좀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카오 쪽에서는 이 오픈 베타로 이제 서비스를 한 거고 개발자들 위주로 한번 그 시험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일반 소비자한테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폭주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류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24시간 만에 사용자가 1만 4천 명 돌파했었고요. 근데 너무 이제 사용자 폭주다 보니까는 서비스가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중지하기로 했고 일단 잠정 중단하고요. 재정비를 거쳐서 추후에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카카오 측에서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오픈AI가 어쨌든 영어다 보니까는 좀 못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한국판 나오자마자 폭주했다는 얘기는 지금 상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KT가 준비하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등 많은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요가 확인된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검색 1등 아닙니까? 서치 GPT를 상반기 안에 내놓겠다라는 거고 카카오 브레인 같은 경우는 칼로 전문가의 유료 서비스를 1분기 안에 내놓겠다. 1분기면 3월 달이거든요. 3월 달에 또 이제 일단은 유료 서비스를 본격화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KT까지 이제 상반기 안에 이 콜센터 같은 이 A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런 서비스 준비하고 있고, 이 수요가 확인된 것만큼 이 준비하는 기업 중에서 또 핵심적인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린이 백과사전이 필템이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숙제를 할 수 있었고 나중에 그렇죠. 한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네이버를 통해서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이제는 그런 검색 엔진보다도 챗 GPT가 다 해결해주는 그렇죠.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과연 이와 함께 또 우리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 KTIS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가장 유력합니까? 그러니까 KT는 지금 이제 리벨리온이라는 그 AI 반도체를 만드는 그 회사까지 협력을 해가지고요. 인프라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KT가 준비하는 걸 봤을 때 아마 제가 볼 때 파급력이 하나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TIS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114 번호 알죠? 이 KT의 114 번호 안내 서비스가 분산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KT 고객센터라든가 114 전화번호 안내 사업, 그 다음에 이 지역 광고 사업, 이 우선번호 서비스 안내해 주는 거죠. 여기에 컨택센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컨택센터가 이제 AI 컨택센터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KT가 초거대 AI, 지금은 초거대 AI를 대표하는 게 오픈AI입니다만은 KT가 이걸 준비하는 건데 지금 오픈AI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한 것이고 KT가 준비하는 이 믿음이라는 초거대 AI 같은 경우는 2,000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픈AI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KT는 지금 현재 이 서비스를 금융권 내 콜센터하고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주요 금융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주요 금융사도 KT와 접촉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쓰는 겁니다만은 KT가 준비하는 초거대 AI는 기업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매출 규모도 좀 빨리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 클라우드 기반의 AI 컨택트 센터,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AI 컨택트 센터를 기업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슈퍼컴퓨터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클라우드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를 모든 금융권에 서비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24시간 운영되기도 하고 데이터 구축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도 큰 돈 들이지 않고 이 AI 컨택 센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거 출시만 된다면은 아마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KTIS가 KT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어쨌든 카카오, 네이버는 이미 좀 많이 알려진 것이고 이 통신사가 이제 리벨리온이라는 AI 반도체와 협력까지 하면서 인프라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주가가 쭉 올라왔었고요. 충분한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조정 이후에 아직까지 올라간 게 없어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좀 싸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급등 나오기 전에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하자라는 거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이게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요. 손절가를 짧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4,100원으로 해놨는데 지금 주가 4,000원이 안 넘어가 있거든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네. 손절가를 최근에 저점이었던 3,7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라인 저희가 다시 잡아드릴게요. 4,100원 아니고요. 3,700원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KTIS 목표 주가 5,000원은 그대로 가져갈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은 무엇일지 이번에도 키워드부터 보시죠. 현덕이 덕분에 오늘은 두 번째로 주행거리 10배 전기차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가볼게요. 저희가 안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도 뭔가 좀 배터리와 관련된 건가요?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는 아닌데 네. 그와 비슷한 기술을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개발돼가지고 지금 이제 시험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의 수급이 에코프로 비교해서 나온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해질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10배 이상 늘릴 2차전이 나오냐라고 해서 지금 기사를 좀 보게 되면요. 국내 연구팀에서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음극한 물질의 흑연보다, 그러니까 이 음극재를 흑연으로 쓰는 건데 이 흑연보다 10배 이상 저장을 할 수 있는 이 고용량 음극한 물질 개발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배터리 구조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면서 충전이 되는 건데 음극에 얼마나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흑연으로 만든 음극재는 저장 용량이 한계가 있다. 근데 그동안 실리콘으로 좀 늘리고 했던 건데요. 그것보다 더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음극할 물질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개발돼가지고요. 지금 이제 테스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포항공대 박수진 교수팀, 그다음에 서강대 유재경 교수팀이 공동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흑연은 에너지 밀도가 좀 낮다는 단점이 있고, 실리콘 같은 경우는 부피가 팽창해서 많이 흡수할 수 있으나 지금 부피가 팽창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다 보완한 이 고용량 음극할 물질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전고체 배터리보다 더 좋은 그런 성능을 개발한 거고요.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2030년까지 16조 원까지 올라오거든요. 특히나 지금도 실리콘 음극할 물질의 이 어떤 채택이 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실리콘 음극할 물질 쓸 때 꼭 들어가야 하는 그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독점 생산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재를 또 독점으로 생산하는 곳이라고요. 네.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 짐작되십니까?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죠. 이번에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 경우에도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좀 쉴 때 또 올라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노신은 그건 차트만 보셔도 괜찮습니다만은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실리콘 음극재를 많이 쓰게 되고 채택이 많이 늘고 있는 건데, 이 실리콘 음극재에는 이 CNT 도전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CNT 도전제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곳이 바로 나노신소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극재에 실리콘을 첨가 확대했을 때 완충 작용을 해서 이 실리콘 입자의 어떤 부피 팽창을 잡아주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한 건데 이걸 생산하고 있고요. 이 탄소 나노튜브의 분산재를 이제 고스란히 좀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음극재, 그러니까 이 실리콘 음극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탄소 나노튜브의 또 사용처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나노신소재가 작년에 국내에서 연간 6,000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7,000톤의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했고, 내년부터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25,000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 음극재 실리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나노신소재가 제대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포르쉐의 타이칸, 아우디의 이트론 GT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음극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주가 전망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CNT 도전제를 독점 생산하기 때문에 주가 한번 올라섰는데요. 좀 다시 한번 충분한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 보시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해 못 갑니다. 근데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이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나노 신소재가 좀 더 빨리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전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구간이 16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14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점인 14만 원의 손절가를 가져가고 목표 주가는 16만 원대로 보겠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까지 알아봤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그 FOMC를 앞두고 이제 종목 장세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계속 뭐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어떤 정보도 올라갈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은 4시부터 방송 볼 수 있고요. 네이버 밴드에도 관련자를 올려놨으니까는 네이버 밴드에서도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현덕이 덕분에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